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지금 HBM4 SK 하이닉스가 재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사도 종합적으로 나오는데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유리하다, SK 하이닉스는 재설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한번 그 HBM 재설계 루머 단순한 해프닝일까? 해프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기준을 좀 바꿨어요. 여러 가지로 이제 스펙을, 사양을 이렇게 바꾸면서 여기에서 SK 하이닉스의 HBM4를 재설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마치 24년 말부터 25년 사이에 삼성전자가 HBM3 12단을 앞두고 원웨이 D램을 재설계, 이런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HBM4의 이제 재설계 루머는 삼성전자하고 관련된 소식이 아니라 SK하고 관련됐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HBM4의 기준을 상향을 했죠. 그런데 이게 또 한 가지가 또 싹 오르더라면서 베이스 다이에 대한 얘기가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재설계 그 루머의 근원은 기술 결함보다는 파운드리 위상의 변화가 와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죠. 오늘의 얘기를 미리 한 줄 결론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HBM4 재설계 루머의 본질은 SK 하이닉스 기술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성능 기준을 올렸습니다. 올리면서 HBM4의 베이스 타이 로직이죠. 파운드리 패키징 연동 능력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HBM4는 HBM3하고 거의 완전히 다른 HBM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HBM3의 베이스 다이는 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했지만은 HBM4는 이 베이스 다이가 파운드리에서 합니다.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에서 삼성의 수직 계열화는 강점이 되고 SK 하이닉스의 TS 연동은 효율이라든가 속도라든가 이런 것이 리스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개발 담당하던 부사장님이 은퇴를 하시고 부산의 모 대학의 그 교수님으로 가셨는데, 그분이 신문에 나와서 했던 얘기가 제가 아직도 기억을 납니다. TSMC하고 HBM을 개발을 하는데 TSMC가 피드백을 안 주더래요. 어떤 데서 문제가 생겼는데 자그마치 6개월 동안 아무 피드백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전에 한번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HBM4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SK 약점은 뭐냐? TSMC하고의 파운드리에 대한 이렇게 협조가 잘 될 것인가. 그런데 이런 문제가 결국은 나온 겁니다. HBM4의 재설계 루머의 핵심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바꾼 건 속도가 아니라 책임 주체라는 얘기죠. 엔비디아가 11GBps에서 13GBps로 올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D램 셀이 아니라 SI라든가 PI라든가 열이라든가 타이밍 통제하는 베이스 다이입니다. 베이스 다이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베이스 다이가 여기가 이제 에이직 맞춤형, 고객이 여기에 자기들의 요구를 넣는 데는 D램에다 넣는 게 아니고 베이스 다이에 넣는 거죠. 지난해 4분기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HBM4 납품 기준을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해서 전달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로직 다이의 설계를 수정하고 파운드리 사업부와 협업을 해서 발열 제어와 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삼성이 HBM4에서 9월에서 상당히 앞서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램은 여러 장의 D램 다이를 쌓는데 HBM4에서는 여기 보시면은 이 베이스 다이,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 버퍼 다이라고 이제 제작하는 회사들마다 조금 다르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에 단에 있는 D램 코어 다이는 문제를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어디냐? 여기에 있는 로직 다이, 버퍼 다이, 베이스 다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HBM4부터는
HBM은 메모리가 아니라 HBM은 시스템 SoC급, 그러니까 시스템 온칩,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HBM4는 HBM3E하고는 다른 반도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사가 몇 번 또 이렇게 나왔었는데, 기술 결함보다는 구조 해석이 루머를 만든다 이렇게 합니다. 재설계라는 단어가 너무 과도합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공식적으로 재설계는 악성 루머로 절대 아니다, 재설계를 진행한 바 없고 또 현재 최적화 막바지 단계다고 설명하면서 이미 엔비디아 이외에 많은 고객사와 HBM 공급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루머가 쉽게 사라지질 않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여러 고객사에다 납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CHBM4에 대할 겁니다. 아주 공통적인 것이고, 특별하게 이제 고객사마다 원하는 그 맞춤형 그 HBM4는 아니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갑자기 약해졌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SK 하이닉스는 MR5%에서 발열이라든가 신뢰성의 강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HBM3E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았고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했던 것도 맞아요. 그런데 갑자기 기술 역전 단정은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루머의 근원을 TSMC 변수 플러스 수직 계열화 대비 효율 논쟁 쪽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삼성전자는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서 D램, 로직, 패키징까지 한 번에 다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등에 따르면 지난해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커스텀 서비스 인증까지 요구 입출력이라든가 속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여러 번 걸쳐서 엔비디아에 들어갔던 몇만 개의 샘플 중에서 끝까지 생존한 HBM도 몇 개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아주 공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용필 한국의외대 이제 초빙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K 하이닉스가 HBM4 재설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경쟁사 대비해서 최소 3, 4개월 정도 늦어지는 거죠. 마치 삼성전자가 HBM3E에서 엄청나게 1년 반 정도 늦어졌던 그런 거죠. 그래서 재설계 결정은 SK 하이닉스의 HBM4에 대한 영업 전략도 엔비디아 의존의 밀월 관계에서 벗어나서 거래처 다변화로 수정됐음을 선언하는 것이나 진배 없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재설계를 만약 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3E에서는 거의 독점적으로 SK 하이닉스의 HBM을 받았지만 HBM4에서는 삼성, SK, 마이크론까지 다 이렇게 멀티밴더로 가겠다는 그런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머가 끊이지 않는 것은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HBM4는 베이스 타입 플러스 파운드리가 일정과 성패를 좌우한다. 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13GHz 구간은 베이스 타입의 설계 변경, 공정, 삼성 같은 경우는 4나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TSMC의 12나노, 패키징, 인터포저, 전력 분배, 이걸 잘 같이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HBM4에서는 이게 한 덩어리로 가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를 한중 지붕 안에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서 만일 엔비디아에서 요거 수정해 달라 그러면 이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설계하고 TSMC 패키징이 다 TSMC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율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루머는 기술보다 구조에서 만들어진다. 삼성전자는 수직 계열화가 삼성 자체적으로 D램, 로직, 베이스 타입, 패키징까지 수직 계열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지만 SK 하이닉스는 윗단에 있는 코어 다이밖에를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TSMC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HBM4의 상향을 조정한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구조적으로 취약점을 노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신문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HBM4에서 로직 다이, 베이스 다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해당 기술을 자체 보유한 삼성전자와 TSMC에 맡기는 SK 하이닉스가 구조적으로 차이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삼성의 그 잘 못하는 것을 여러 번 깠어요. 왜냐하면 수직 계열화가 됐는데 그게 실력 발휘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좀 돼 가는 것 같아요. 특히 TSMC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반도체 광풍으로 캐파가 지금 밀려들어서 파운드리 이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HBM4에 대한 로직 다이를 이제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가 자꾸 스펙을 올리니까 그걸 베이스 다이를 자꾸 바꿔야 되는,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TSMC가 정말 이렇게 빠르게 대응을 해줄 수 있을까? 결국 문제는 어디냐? 이 베이스 다이라는 거예요. 이 로직 다이, 아니요, 이제 코어 다이 여기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코어 다이도 삼성전자가 원C D램을 가면서 베이스 다이를 4나노로 가면서 어떻게 보면 스펙상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SK를 압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TSMC와의 동맹이 예전만큼 압도적인 강점으로 보이지는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TSMC는 무조건 최강의 파운드리 이렇게 했지만은 최근에 삼성 파운드리가 일부 구간에서 2나노에서 뭐 예를 들어서 퀄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막 이런 데서 수주를 받으면서 시장은 TSMC를 의존하는 것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TSMC를 의존하는 것은 병목이라든가 우선순위라든가 조율 리스크에서 약간의 삐걱거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SK 하이닉스, TSMC 연합의 효율성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그게 재설계라는 말로 이렇게 루머로 나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삼성 재설계 루머의 대잡이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HBM3E를 할 때 삼성이 재설계를 하고 뭐 엄청났었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HBM3E에서 재설계를 한다, 퀄이 지연된다 같은 루머를 겪었고 삼성은 최적화 과정이라고 부인을 했지만 결국은 코어 다이 그러니까 1A D램을 재설계를 했어요. 결국은 성공을 했죠. 시장은 똑같은 패턴을 SK에도 대입을 하는 거예요. 회사는 늘 부인을 한다. 그럼 진짜 있나? 이런 심리가 루머의 생명력을 키워서 자꾸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죠. 삼성을 유리하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면 기술 우위보다는 운영이라든가 연동이 우위다. 이제까지 기사들을 쭉 살펴보면 삼성 우위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명확합니다. 기술적으로 무조건 삼성이 앞선다? 아닙니다. 엔비디아 요구하는 변화가 통합 조정 능력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D램을 만들고 베이스 다이를 만들고 이 패키징하는 이 통합 조정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보고 그 항목에서 삼성이 유리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수직 계열화는 설계 변경 속도, 공정 선택 유형성, 문제 발생 시 원인 추적, 수정, 루프 단계가 이게 HBM의 가치의 차이를 일으켰다는 얘기죠. 자, 이게 삼성이 수직 계열화입니다. 로직 설계를 하죠. 삼성 시스템 LSI 사업부에서 하죠. 여기서 4나노 파운드리 베이스 다이를 제작하죠. 메모리는 삼성이 원C D램으로 앞서가고 있죠. 패키징 2.5D, i큐브, x큐브 이런 것들이 있죠. 정말 SK 하이닉스가 위기일까요? 지금까지 기사 관점을 쭉 살펴보면 SK 하이닉스의 MR 모프의 본딩 강점 때문에 기술 붕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뭐 재설계 루머가 나오고 이런다 할지라도 SK 하이닉스의 HBM에서 이 독보적인 이 기술력은 아직까지는 붕괴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HBM4에서 성패는 MR 모프 하나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 패키징 연동에 달려 있거든요. 이 영역에서 SK 하이닉스는 TSMC라는 외부 변수가, 전에는 이게 강점이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든가 조율이라든가 병목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시장이 선택의 기로에 해석하는 것은 자유로운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나 지금 블랙웰 수요, 그러니까 HBM3 12단이 블랙웰을 만드는데 그 수요가 너무나 넘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베라 루빈을 급하게 등장시킬 이유가 없고 HBM4의 사용 시기가 자꾸 늦어지면서 엔비디아는 반 엔비디아, 탈 엔비디아 파, 뭐 AMD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따라오지 못하도록 HBM4의 스펙을 계속 상향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HBM4 재설계 루머는 기술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엔비디아가 바꾼 기준, 사양 이런 걸 맞추기 위해서 구조적 선택 압박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HBM4 재설계 루머의 가장 설득력 있는 내러티브 이야기는 재설계 루머의 진짜 본질은 기술 결함이 아니라 엔비디아가 기준을 올리면서 사양 스펙을 올리면서 HBM4가 통합 시스템 싸움, 그러니까 코다인 디램, 그 다음에 베이스 다인 이 로직, 그 다음에 패키징까지. 그래서 그 순간부터 수직 계열화를 이룬 삼성이 유리하냐, 그 다음에 TSMC, SK 하이닉스의 연합의 효율성이 어느 것이 좋겠느냐, 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더 말씀을 드리면 HBM4 이후에서는 이 로직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 메모리가 아닙니다. 완전히 시스템 반도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파운드리 라인이 없는 SK가 점점 더 불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조짐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이 모든 수직 계열화를 이룬 삼성전자가 앞으로 HBM4, HBM4E, HBM5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SK 하이닉스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만들어서 외부 수준을 물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HBM의 베이스 다이를 만들 수 있는 파운드리 사업부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